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겨눈 60대 아버지는 생활비 640만 원을 못 받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받아오던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로 알려진 게 아니라 한 64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왔었다고요? 맞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이 60대 아버지가요.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모두 64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처도 주고 아들도 주고? 맞습니다. 애초에 아들이 주던 300여만 원의 돈을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처에게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왔던 겁니다. 지난 2015년 이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약 320만 원씩을 지원받아서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생활비 중복 지급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 이렇게 전처와 아들 몰래 생활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기간이요, 2년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를 알게 된 전처가 이 중복으로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를 중단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들은 아들대로 받고 또 전처는 전처대로 받았는데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너도 줬어? 나도 줬는데? 그러니까 320만 원만 받아 하고 전처가 안 준 겁니다.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이런 게 다 전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성은 이제 전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을 했음에도 경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작년 1월부터는 누나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전처가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할 것처럼 이제 자신을 속이고 나서 60세 노년이 되고 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려가지고 대비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망상에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전처와 아들이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하고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한 거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활비 지급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전처 그리고 아들 탓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부인하고 아들은 사업체 운영하면서 건실한 그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정작 실직 상태고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거는 저들이 안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피해적 망상을 가지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자, 피해 망상. 그런데 이게 범행이 욱하고 그냥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무려 1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적어도 작년 8월경부터 범행을 계획해 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 범행을 결심하고도 범행 도구를 물색하던 중에 이 건장한 30대 남성인 아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작년 8월 유튜브를 통해서 사제 총기 관련 영상을 보게 됐고, 사제 총기 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을 구입해서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또한 10년간 운전을 하지 않았던 이 남성은요, 범행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운전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한 60대 아버지. 하지만 취재진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사건 당일에도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가 공격까지 했다고요? 네, 굉장히 잔인한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것도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같이 방문한 아들에게 일단 최초 사제 총기로 이제 총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추가로 격발하는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격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자도 피신한 방에까지 찾아가서 강하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강하게 방문을 밀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서울 도봉구 집에 관련해서 사제 폭탄도 설치했는데 이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이 아들의 소유물 전처가 사용했던 물건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손 변호사님, 이게 거의 천륜을 저버린 범죄잖아요.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은 이게 뭐 가중처벌도 되는데 어떻게 직계 비속을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도 처벌이 가중 안 됩니까?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처럼 가중되는 법정형을 가진 직계비속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렇게 폐륜적이거나 더군다나 본인이 최초로 공격을 하더라도 이 천륜지간이기 때문에 범행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최초 총격 이후에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즉시 응급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점,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본인의 손자에게까지 공격을 했을 수 있다. 또는 추가 공격, 다수 생명에 대한 인명경시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연쇄살인 못지않은 중한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다만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입증해 내가는 게 관건 같습니다.